안녕하세요. 오석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2년 연말 기준금리가 3.75%도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연말 기준금리는 2.75%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보다 저는 좀 더 높은 수치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 3.75% 이상 연말 기준금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 기준금리가 3.75%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점을 확인할 수 없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오는 두 가지 내용, 페드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과도한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우리의 기준금리가 3.75% 이상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천천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에 따른 영향이 우리의 기준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기 부양 규모가 엄청났다는 것은 저의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경기 부양에 따른 엄청난 달러가 유통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기에 발생됐던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무마하기 위해서 2조 9천억 달러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CPI의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1년 3월에 코로나19 제3차 경기 부양이 풀리면서 그 금액이 1조 9천억 달러였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 4월 13일자 CPI 퍼센테이지를 보면 2.6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페드의 기준금리 그리고 관리 가능한 금리 2%에 거의 근접하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CPI 수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급기야는 2021년에는 그 수치가 7%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언론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수치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CPI 수치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 2022년 6월 12일에 발표된 5월 CPI 수치는 전년 대비 8.59%가 상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단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대러시아 사태가 겹쳐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수출 제재가 부분적 수출 제재에서 전면 수출 제재로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엄청난 벽에 부딪히면서 이 부분을 쉽게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까지만 해도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출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에게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떠들어댔지만 6월 들어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EU 국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국가들 안에서는 전면적인 수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를 압박해야 된다라는 국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러시아가 더 필요한 EU 국가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절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수출 제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재 효과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5월 CPI로 보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CPI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러시아 효과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인플레이션의 끝이 어디인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요소들이 미국의 자체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외부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사태를 얘기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포함된다면 사실적으로 인플레이션 부분이 어디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페드에서는 페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주더라도 어쩔 수 없이 물가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페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 CPI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관리하지 못하는 페드가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누군가가 제기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페드는 이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더라도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심각하게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은 더 빠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얘기했던 2번의 50bp가 될 것인지, 제가 예상하고 있는 한 번에 75bp와 2번의 50bp 또는 그 이상이 될지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살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지만, 금융 또는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과 덧붙여서 신속한 양적 긴축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 미국 연준의 목표입니다. 양적 긴축 규모는 계획에 따라서는 6월에서 8월까지 매월 475억 달러, 9월 이후 매월 950억 달러를 긴축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이 너무 큰 규모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지 않을까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만 보더라면 금리 인상과 매월 950억 달러의 양적 긴축으로는 현재 인플레이션을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는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긴축 규모를 최소 매월 1,900억 달러 이상 유지해야 페드가 목표로 하는 수치에 조금이나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수치로는 목표 CPI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페드는 2022년 CPI 목표를 4%, 2023년 2.5%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환상적인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4%나 2.5%도 원래 페드가 생각하고 있는 2%보다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공포스럽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 규모가 코로나 사태 때만 4조 8천억 달러가 풀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최소 4조 달러 정도는 긴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4조 달러를 긴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통제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현재 발표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한 표입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예측치보다 항상 높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측치가 오히려 현실보다 훨씬 낮게 나온다는 것은 마음속으로는 이 예측치에 부합한 또는 이보다 더 낮은 수치의 물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는 전혀 그 부분이 먹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위기를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와 양적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드는 6월에 원래는 0.5% 정도를 금리 인상시키려고 하였지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예측치는 0.5%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0.75% 정도는 되어야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월과 9월에 있을 금리 인상 부분에서도 0.5% 이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0.5%까지는 아니더라도 0.25%를 계속적으로 올릴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9월까지만 아니면은 이번에 0.75%를 올리고 그 이후에 한 번에 0.5% 그리고 0.25%를 3번 정도 올린다고 한다면 미국의 금리는 2.75%에서 3%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75%를 연말에 유지한다라는 것은 한미 금리를 역전시켜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너무나 무모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의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금리가 연말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인가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진다 해도 국내 경제가
감내할 만하다 진단했다고 말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라면 매우 우려스럽지만 저는 최소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무모합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용인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그때 시도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한 번의 무모함이 제2의 IMF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역전당하면 우리나라에 투자 중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밀묻듯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더욱 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도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 외국인 투자 자금을 붙잡아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 구조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한국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결코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응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뒤에 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의 기준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6월 14일에서 15일 사이에 0.5에서 0.75%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수치로는 0.75%가 좀 더 합리적인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 부분이 0.75%가 아니라 0.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7월과 9월에도 반드시 미국은 0.5%씩 각각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9월이 되면 미국의 금리가 2.5에서 2.75%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최소 2.25에서 2.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인플레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승을 꺾기 위한 노력에는 좀 더 과감한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수치를 0.25%로 가져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금리 인상 부분도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치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연말에 2.75%의 금리가 될 것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본다면 앞으로 나와 있는 4번의 금리 인상 부분을 감안을 하면 7월, 8월, 10월, 11월에 각각 0.25%씩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미국이 6월에도 0.5%에서 0.75%, 저는 0.75%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 0.5%를 올리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는 2%에서 2.25%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7월 13일에 0.25%만 올리게 된다면 당장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 부분을 분명히 관계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 0.25%는 안 되고 0.5%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한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의 금리 인상 부분까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그리고 역전은 아니더라도 약간 높은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3.75%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한 번이라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4.25%짜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표에 대해서 매우 면밀하고 그리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면서 금리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3.75%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금리 역전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 부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3.75%가 연말에 가능한 기준금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계된 사람들 또는 경제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고, 그리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 동영상을 보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석주였습니다.